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박희석 기자랑 박희석 TV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희석 기자가 이 대선 기간 동안 경기도지사를 그만두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죠. 네. 그분이 얼마나 그 경기도정을 잘 이끌었는지를 한번 그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네. 경기도에서 그 자료를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청구한 것 중에서 네. 전부 다 비공개를 한 건 아니고 네. 일부.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와 특히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그런 거는 바로바로 즉각 네. 누가 시킨 것처럼 마치 네. 준비돼 있던 것처럼 공개를 하는데 네. 유독 이재명 지사와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싶은 거는 네. 정말 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될 정도로 네. 비공개 결정을 계속 내려서 네. 이런 저는 제가 2011년부터 네. 연간 많게는 한 2,000건, 네. 예, 적으면 한 500건. 네. 그러니까 얼추 따져보면 지금까지 정보공개 청구만 최소한 한 10,000건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그렇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네. 예전에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네. 그 서울시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똑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네. 서울시도 참 뭐라 그럴까 방향무도하다 그럴까 오만방자하다 그럴까 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계속 저한테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네. 그것보다 더 심한 곳이 바로 이재명 경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네. 그겁니다.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지금 김정숙 씨,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네. 김정숙 씨의 의전 비용과 관련해가지고 한국납세자 연맹이 네. 그거 공개해라 네. 해가지고 청와대가 안 한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행정소송 갔는데 행정법원에서 공개해라 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는 거기에 불복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활비 네.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네. 김정숙 씨의 의전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가안전보장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청와대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뭐냐면, 이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차피 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들은 네. 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게 돼 있는데 네. 예정돼 있는 건데 청와대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것도 공개할 수가 없다. 아직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어도 네.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 한다. 청와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침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상위에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과 김정숙 씨의 옷값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네. 문재인 청와대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은 적은 없고 없고. 특활비와 관련해서 그런 주장을 했고 의전 비용은 지네들 마음대로 임의로 자의적으로 이런저런 지침 규정 조항들을 갖다가 끌어다 대면서 네. 비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정보공개 이것도 경기도의 행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제가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최상위의 네.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라서 이걸 충족시켜야 된다. 공공기관의 그 의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지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도 국민이 알 권리 어쩌고저쩌고 해서 말로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말로는 얼마나 한반도 평화를 그렇게 외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ICBM 쏘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핵 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가 모시는 상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걸 공개, 비공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공기관 공무원들 한번 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체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사안일, 복지부동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청구를 하면은 그 자료는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했을 때 그 완벽한 그 자료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이렇게 네. 해버립니다. 아니면 정보 부존재. 그런데 대법원은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정보를 취합해서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국민이 알 걸 위해서. 네. 그러니까 김정숙 씨 의전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극위에서 꼭 비공개로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것만 제외한 채 국민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그다음에 또 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10일 이내에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이를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꼭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개 가능한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네. 해야 됩니다. 근데 꼭 행태가 뭐냐면 이번 문재인 청와대도 행태가 마찬가지인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매토에 의거해서 국가안전보장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비공개다. 그게 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2001-28827 사건 번호입니다. 네. 여기서 뭐라 했냐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해야 되고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공기관 문재인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공무원들이 이거를 갖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태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게 지적 능력이 딸리는 건지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그 능지라 그럽니다. 능지. 지능. 능지가 딸리는 건지. 전또 능지처럼.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재명 경기도에 어떤 내용들을 청구했었냐면은 경기도지사 관용차 운행일지 사본 일체를 했습니다. 이게 봤을 때 공개할 수 있는 성격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그 박원순 시장 때도 제가 이거는 제가 했던 걸로 사본으로 이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줬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은. 네, 그거 받는 데만 한 20만 원 넘게 썼는데 이거 보시면 2022년 2월 2월 달에 제가 이게 청구를 했는데 관용차입니다. 이재명 지사, 이재명 자연인 이재명, 개인 이재명의 어떤 사적 소유물인 개인차가 아닙니다. 관용차. 경기도민 세금으로 사가지고 경기도민 세금으로 기름 넣고 맞아요. 수선 유지하는 그 관용차 운행일지를 왜 공개하지 못하냐 그겁니다.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비공개. 왜 근데 그 비공개 사유가 뭐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이거 똑같은 내용을 2021년에도 제가 청구를 했었습니다. 이건 2022년 2월 달이고 2021년도에는 뭐라 했냐면 그때 비공개 사유가 그때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수사 중인 것도 아니었고 근데 뭐 그때는 왜 비공개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 중인가요? 그 김혜경 씨, 김혜경 씨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용한 그 의혹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자기 차처럼 이용한.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청구했을 때는 수사 중인 사안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다른 사유를 대고 또 다시 청구하니까 이때는 수사 중이라서 공개할 수가 없다. 뭐 기준이 뭐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21년 10월 달에 제가 청구를 한 겁니다. 그 이재명 씨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떠올랐던 거는 뭐 쌍방울이니 뭐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보통 대다수의 지자체장, 광역이든 기초든 어떤 이 변호사비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가 당장 지금 어떤 변호사비 지출하지 않더라도 이 자기 측근 변호사들과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비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도 아깝고 돈도 없고 이재명 씨는 돈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고문 변호사 예를 들어서 경기도면 경기도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기관에 사건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몰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한 거지. 이게 지자체장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틀에 박힌 수법.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경기도 소송 현황. 경기도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어떤 공적인 업무로 인해서 고소를 하든 피소를 당하든 이거는 공적 사안 아닙니까? 공적 영역에 있는 정보이고 이걸 비공개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박원순 서울시로부터 5년 내역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맞아요. 받은 바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는 다 공개를 합니다. 왜냐?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개인 이재명으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경기도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가 경기도민 세금으로 들여서 소송 비용을 대고 패소를 하면 그거 갚아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것도 비공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재판 관련 및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 비밀 또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아니 경기도의 소송 현황인데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피소 고소 그다음에 뭐 사건 내용 제가 법인명을 명시하라거나 아니면 뭐 소송 당사자 명을 명시하라거나 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만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이 침해될까 우려될 때는 이 사람 이름만 지우면 됩니다. 제가 그 사람 이름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뭐 경영 영업상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다 이렇게 하면 제가 A 회사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정보 공개 청구법에 어긋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뭐라고 비공개를 하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유사한 내용들인데 경기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해서 그 대리인과 맺은 계약서 사본 일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라는 거는 법률 대리인. 네. 그러니까 경기도의 소송 이걸 갖다가 누가 수임했느냐 이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계약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공개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따로 그걸 공개하는 페이지, 홈페이지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공개를 안 합니다. 계약서입니다. 계약인데 계약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건 또 이것도 재판 관련 및 소송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도와 그 경기도의 사건을 수임한 그 법률 대리인 간의 계약, 그 계약이 이재명 씨 개인 돈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경기도 예산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비공개. 왜 비공개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고문변호사. 이거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청구를 한 겁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아까 제가 고문변호사 네, 얘기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기도 고문변호사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작용 요건입니다. 도 내에서 공직 경력이 있는 사람, 네. 도 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 경기도 고문 변호사라고 한 사람들의 그 내역 면면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위촉을 해가지고 사건을 줬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특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비공개. 왜 비공개냐? 아니 여러분들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세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고문 수당을 줍니다. 네. 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 6호인가 7호에 따르면 네.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촉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누가 됐든 조례상으로 변호사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걸 왜 못 밝히냐 그겁니다. 비공개. 이건 또 왜 그러냐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아니 현저한 업무 수행을 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고문 변호사를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도 나 그 한 자리 받고 싶긴 하고 나 경기도 사건 받고 싶긴 하고 다만 내 정보가 드러나는 건 싫고 세상에 이렇게 누워서 떡 먹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식은 죽 먹기지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누릴 건 다 그렇죠. 누리고 어떤 이게 위촉된 사람도 준 공공기관 종사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고문 변호사 근데 그런 어떤 의무 책무 이런 건 이행하지 않고 그걸 심지어 그 변호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지레 짐작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걸 싫어할 거면 고문 변호사를 안 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문 변호사가 돈을 받죠.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문 수당도 받고 그리고 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일단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이 고문 변호사들한테 이 사건을 줍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 원래 우리 단가가 좀 센데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 얘기고 네. 단가도 꽤 높게 주고 그다음에 소송 승소했을 때 성공보수도 따로 줍니다. 근데 그 누릴 건 다 누리고 이런 건 또 공개하기 싫고 그다음에 이 고문 변호사들이 얼마나 이 자문을 법률 자문을 했는가 네. 이것도 공적 영향인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제가 10월 달에 청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비공개. 이것도 비공개입니다. 아니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고문 변호사가 얼마나 서면으로 경기도에다 법률 자문을 해줬는지 회의는 또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아니면 구두로라도 어떻게 자문을 해줬는지 그 내역을 제가 꼭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제가 알고 이 현황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이걸 또 거부했습니다. 경기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인 건수와 그 내용 막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뭐냐면 역시 똑같은 내용. 상대방의 상대방의 사생활을 물어본 적이 없고 경영상 영업상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 1년 매출이 얼마냐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 변호사가 경기도로부터 수임료를 얼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전체 1년 매출을 1년 순수익을 제가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경영상 영업상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입니다. 경기도가 또 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씨가 네. 뭐 자기 집무실 뭐 이런 청탁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 뭐 그 공개를 하고 그랬더니 돈 봉투 하나 안 갖고 오더라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것도 그럼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집무실 출입 내역을 제가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 경기도지사든 서울시장이든 그 집무실 가면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 뭐 이름 적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비서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게 그날 가서 번개는 힘들잖아요. 또. 이미 예약돼 있는 그 거고. 예약돼 있는 그렇지 거죠. 않습니까? 이게 없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걸 청구를 했습니다. 연번, 연도, 월일, 시간, 인원수, 출입자 전원의 성명 여기에서 성명이라는 건 밝힐 수 있는 건 공무원들, 공공기관 종사자들 개인은 제가 밝히지 말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속기관, 직위, 출입 사유 내라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정보가 없다. 보유 관리하지 않은 정보다. 이럽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무슨 뭐 자기 시장 집무실을 유리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출입하는 사람 명단조차 안 적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경기도를 도정을 관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의 해외 출장 내역. 이거 해외 출장 내용은 또 왜 신청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유동균이 저기 뭐 이런 사람들 김문기 씨 네. 그런 사람들하고 해외 출장 갔는데 네. 대체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장이 해외 출장을 무슨 사유로 갈까? 무슨 목적으로 갔을까? 우리가 호주 거기 간 거는 뭐 명목상으로라도 뭐 때문에 갔는지는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출장은 뭐 때문에 갔을까? 네. 혹시 거기에 김혜경 씨는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청구를 했는데 경기도지사의 해외 출장 내용, 연도, 기간, 출장지, 출장 사유, 지급 출장비, 지출 총액, 잔액 반납 여부, 잔액 반납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동행 인원 내역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해외 출장 당시 도지사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영수증, 사본 일체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비공개. 하여튼 공개한 게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거 비공개는 또 왜 했냐면은 이거 웃긴데 비공개 근거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딱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 공무원들의 능지 지능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과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방 역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는 국방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쵸. 이재명 씨가 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슨 국방권, 군사권, 군령권, 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 연방제처럼 무슨 주방위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방 아무 상관없고 통일? 경기도지사가 통일에 관련해서 해외 출장을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외교? 외교라는 거는 외국과의 교섭을 얘기하는데 외국과의 교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뭐 특명 정권 대사니, 무슨 외교부 장관이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특사 이런 사람이 외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어디 경기도지사가 외교를 하겠다고? 에? 이게
이렇게 밝혀졌을 때 예. 국방과 통일에 예.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예. 또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네. 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좀 네. 만나거나 네.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만약에 그런 사람들 만나려고 한다면 사비로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이런 해명, 말도 안 되는 해명이 그런 저의 또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더 낳을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사 이제 외교라고 했을 때 폭넓게 뭐 네. 지방 외교 뭐 이런 거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외교가 아닙니다. 뭐 네. 통상 교섭이든지 아니면 뭐 유대 우호 관계 이런 거라든지 이건데 이거를 그냥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공개될 경우 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제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도 이런 똑같은 내용, 네. 관용차 운행 일지, 이재명 씨의 어떤 그 뭡니까 휴가, 그다음에 출장 내역 네. 이런 거,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경선에 나갔지 않습니까? 이 대선 경선 행사를 할 때 과연 그렇죠. 어디 경기도지사의 관용차는 어떻게 운행됐을까를 그렇죠.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비공개. 그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경선 때 예. 이낙연 씨가 지적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왜 했는데- 도지사 비용으로 예. 선거운동한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이미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의심을 갖게 된 이유가 네. 제가 4월 달인가 2021년 4월인가 5월인가 국회 앞을 지나가는데 네. 그 국회 앞 맞은편에 현수막이 쫙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절반이 경기도 현수막인 겁니다. 어. 뭐 무슨 행사 기본소득 뭐 어쩐 네. 소득 뭔 소득. 근데 그 국회 앞에 뭐지? 그 무슨 호텔 하나 있는데 조그만 호텔. 하여튼 거기서 다 열리는 겁니다. 맨하탄. 경기도가 왜 경기도 거기 수원에 좋은 데도 많을 텐데 굳이 경기도가 돈을 써가면서 거기가 단가가 좀 높답니다 또. 그렇겠죠. 연회장 쓰는 비용이. 그렇겠죠. 여의도는 아무래도 정치.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네. 단가가 높다는 거를. 왜 경기도 돈으로 마치 이거 이재명 선거운동 하듯이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들어가지고 어. 이재명 지사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청구를 했는데 다 비공개 나왔습니다. 다 비공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제 대통령 기록물 보관실인가요? 글로 가면은 뭐 몇 년간 공개 못 하잖아요. 네. 경기도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네. 여기는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은 네. 뭐 15년, 30년 맞아. 이런 지정을 해. 근데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할지 이거 말지. 공개도 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가결을 해가지고 공개해라. 네. 가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의석상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두 번째는 이 사건 관련 증거물로서 고등법원에서 그 자료 갖고 와.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공개해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슨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입니까? 국가안전보장과 그렇죠. 경기도정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아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네.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개돼야 할 정보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비공개로 놔둬야 될 정보입니까? 여러분들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관용차는 어떻게 운행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하고 하등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한때 여당의 대선 후보였고 아주 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과 관련해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비공개로 한다는 건 스스로 의혹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야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누가 됐든지 경기도지사가 됐든 서울시장이 됐든 하다못해 어디 저기 인구 10,000명밖에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됐든 최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은 먼저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다 전부.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거를 어떻게 묻혀두고 있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은폐하고 있습니까? 다 공개를 해서 이런 내역들이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재명 씨에 대한 정치적 의미의 공작이었구나. 아니면 이거 정말 근거가 있는 거였구나. 그렇죠. 네.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지. 지금 사이에 또 경기도에서 어떤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지금 뭐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세기의 경익기라고 있는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뭐 이재명 뭐 고문인가요? 그분의 총알하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또는
민주당 소속이 경기도지사가 되면 네. 지금 박 기자가 이 수년간 요청한 이런 정말 궁금한 이 자료들은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되려면 아무래도 다른 당이 돼야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네. 당을 떠나서 네.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리고 정말 상식적인 기본적인 어떤 공직자 관 그다음에 어떤 국민 아니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국민의 어떤 국정에 대한 견제 비판 감시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기 말단 공무원까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나와서 설쳐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궁금하네요. 관용차 이런 거는 궁금합니다. 누굴 만나고 외국 간 것도 궁금하고 골프 그 김문기 씨 그 극단적 선택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네. 그 자식한테 뭐 아빠 오늘 뭐 지사님이랑 골프 쳤어 그 자랑하는 영상 통화가 이제 공개돼서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예. 하여튼 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